예. 이야기를 이제 다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142페이지서부터 168페이지 오해를 풀면 수익이 보인다 부분입니다. 이전에 조금씩 했었는데 이게 좀 많이씩 나가려고 합니다. 많이씩 나가고 설명도 좀 다른 형식으로 해갖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기술이 조금씩 붙으니까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페이지 수가 많이 넘어가는데요. 그래도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한번 읽어보시고 제 의견도 같이 참조해 주시고 해주십시오. 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보통 이야기죠. 이제 글자들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오해를 풀면 수익이 보인다. 첫 번째 나온 사례들이 있죠. 이제 뭐 보험사하고 코리안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대한재보험이었죠. 코리안리가 뭐 좋은 회사입니다. 재보험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 재보험사 성장 중인가? 지금 성장 중이지는 않습니다. 별로 안 좋아가지고 버핏이 막 유럽 건 팔아버리고 난리죠. 근데 나쁘진 않은데, 이제 여기 나오죠. 이제 뭐, 보험사에 대한 특성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제 보험사는 사고가 터지면은 이제 싸그리 망합니다. 우리나라 말고 미국 같은 게 많이 망했었습니다. 망했었는데, 한국 같은 게 조금 좀 다르죠. 한국은 또는 일본은 이제 보험사가 망할까봐 정부에서 육성을 했습니다. 몇 개 보험사가 조그맣게. 미국 같은 경우는 육성 안 하고, 이제 뭐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싸워 다 죽어버리죠. 한번 이제 뭐 사고 터지면은 보험사들끼리 돈 물어주고 확 망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사고가 터지고 나면은 보험사 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보험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더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안 든 사람이 없으니까요 보험이. 대신 미국 같은 경우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워렌 버핏의 버크셔 서웨이를 돌아보면은 이제 버크셔 서웨이가 미국 최대의 재보험사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보험도 있습니다. 연보험도 손해보험도 있어가지고 어, 태풍 같은 거, 허리케인 같은 게 크게 이제 쓸고 지나가면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주는데, 물어주고 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더 비싼 보험을 들기 때문에 이익이 더 늘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옵니다. 9.11 테러 예시한 거랑 비슷한 예죠. 그 외에도 뭔가 이제 뭐 어떤 게 경기 방어주다, 어떤 경기 비방어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기마다, 또 시때마다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 그 원칙,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좀 안타깝지만 원칙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벌 돈은 없습니다. 전부 다 고수들이 벌어가던가 아니면 컴퓨터 알고리즘이 다 벌어갈 겁니다. 때때로 시시때때로 변해가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의 이제 판단이 되게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서 오해라는 건 이제 고정관념들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듭해서 말씀드린 동안 이 책은 옛날 책이기 때문에 이 사례를 갖다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고, 그러나 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투자자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또 지금의 상황에 적응해서 원칙이라는 것을 재정의하고 다시 또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생각을 바꾸면 기업이 보인다. 얘기 나오죠. 여기서 예시로 드는 게 이제 예전에 있었던 나이키 사례를 예시를 드는군요. 나이키 신발을 만드는데 나이키가 신발 회사니까 별로 미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뭐 내부를 까보니 내부는 신발 회사가 아니고 디자인과 마케팅 회사였다. 이제 그러므로 뭐랄까요, 자산 대비 수익률이 되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돈을 많이 벌어 수익이 늘어났다. 맞습니다. 남이 모르는 것을 인지했을 때 그런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별로 그다지 돈을 못 벌죠. 저기가 있죠. 지금 같은 애플이 똑같은 경우죠. 애플은 핸드폰 회사인가요? 아니죠. 설계 및 기획, 그리고 마케팅 회사입니다. 첨단 회사라고 하는데 일단 제조는 안 합니다. 제조는 삼성전자에게 반도체를 외주하고 LG 디스플레이한테 이제 LCD를 외주하고 최종 조립은 박스콘에게 부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이제 뛰어난 업체들한테 전부 다 이제 부품을 사서 조립을 해갖고 받아서 자기는 마케팅과 최종 관리 그리고 이제 뭐 설계 계획 같은 걸 주로 하죠. 똑같습니다. 옛날 나이키 하던 거랑 나이키 신발을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애플이 그걸 하고 있죠. 이런 회사가 좋은 건가?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이키가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별로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옛날보다. 뭐 지금도 좋은 회사긴 한데 다른 신발 회사들과 뭐 아디다스, 리복하고
함께 이제 싸우고 있긴 한데 얘네들은 그렇게 위대한가? 라고 생각하면 위대한 회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남들이 모를 때 이제 그것을 인식하고 접근을 한다면 이제 좋은 것일 겁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캠피셔의 얘기를 계속 듣는데 남들하고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모르는 걸 뭔가 알던가 위험을 던지던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내가 돈 버는 이유인데 생각을 바꾸게 되면 남들이 안 보이던 것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오리온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온이 원래는 과자 회사로 알려져 있었는데 속을 까보니까 이 미디어 회사로 변해 있더라. 그래서 투자가 많이 됐었고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나오는데 돈을 벌지 못 벌지 되게 모르는 얘기입니다. 미디어 산업이 클지 안 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 오리온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잘 돼서 그런 거지. 일단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과 다르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자기가 좀 유연하게 뭔가 딱 안 된다 된다 이런 고정관념 말고 좀 부드럽게 다가설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보죠. 남의 불행은 남의 얘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퍼시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퍼시스가 앞으로 성장하고 이런 건데 보면 사양산업이라는 것들이 있죠. 안 좋은 산업들인데 망해가는 산업들이죠. 뭐 없어진다 하는데 안 없어집니다. 잘 안 없어지죠. 정말 잘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보면 이익이 좀 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좀 많은 경우에 자산주로 이제 분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방직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죠. 이제 그런 회사들도 돈을 좀 법니다. 벌 땐. 그리고 이제 사양산업의 특징은 이제 한두 개 회사로 이제 몰려버리죠. 몰려가지고 몇 개는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워렌 버핏이 딱 그 경우입니다.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가지고 갔는데 사양산업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직물 직조회사였죠.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되게 거대한 원래 하고 있던 돈도 많았고 땅도 많고 뭐 이랬겠죠. 근데 막상 사보니까 뭐 한국에 직물 제조업체한테 밀려서 또는 일본 또는 중국 업체에 밀려가고 결국 이제 망해버렸죠. 버핏이 엄청나게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왜 샀지 하면서 이걸 사느니 그냥 딴 데 투자했으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인데 하고요. 그러니까 사양산업에 무조건 투자하면 안 되고 그 중에 이제 경쟁이 좀 사양산업이 되는 이유는 그거죠. 경쟁이 극한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 더 원가 구조가 좋고 더 물건을 잘 만드는 보통 중국에 사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한국 회사였고 회사들이 더 싸게 치고 들어오니까 죽어가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퍼시스나 아니면 이제 한생 같은 경우에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구는 수입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부피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이제 사양산업, 그러니까 되게 고이익은 못 내도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뭐 선망은 못 받지만 잘 나갈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개 업체가 살아남게 되죠. 피터 린치가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뭐 이제 쓰레기 청소 회사 같은 거 이제 미국은 얘기를 합니다. 사양산업이죠. 지저분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을 중에 찾아보면은 한두 개 업체가 시장을 다 먹어버린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에 그런 회사들은 이제 큰 돈을 벌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양산업들은 싸게 사가지고 1등 회사를 싸게 사서 1등 회사들이 또 2등 회사를 싸게 사서 뭐 한 회사가 망하면은 나머지 회사가 이익을 다 먹어버리는 그리고 더욱더 성장하는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되게 잘 나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남의 불행은 남의 얘기. 사실은 남이 죽어야 내가 산다 뭐 이런 식이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서 투자를 할 때 좋은 기업이 무엇인가, 좋은 산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웃긴 건 뭐냐면 이제 해외 사례가 국내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나라를 따라서 계속 쫓아가기 때문에 이제 산업이 발전하고 시절이 변해가면서 그들이 어땠는가를 조사를 많이 하고 그것이 한국에 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또는 중국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걸 한번 보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의 사양 산업이었던 것이 우리 쪽에 개발 산업이 됐었고 직물 같은 거죠. 시간이 지나서 이게 또 사양 산업이 됐고 이게 중국의 또 개발 산업이 됐죠. 근데 문제는 그쪽에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되게 가치주였다면 우리도 뭐 BYC나 다른 뭐 직물사들이 또 가치주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가치주이죠 지금도. 근데 가치는 좋은데 주가는 안 움직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거든요. 성장도 안 하고 또 배당도 안 합니다. 웃기죠.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 투자 전략입니다. 이 책은. 그때 가치 트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분명히 이 회사 돈도 많고 부동산도 많은데 주가가 안 오릅니다. 왜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상산업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들어갈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회사 관심을 끌 수 있을까? 뭐 가치도 좋은데 관심 못 끌면 쓰레기 되는 겁니다. 그냥 주구장창 20년 30년 그 가격 그대로 있는 거죠. 뭔가 이슈가 터져주고 사람들 관심을 끌고 그 관심에 따라서 가치를 이제 재평가 받는다고 하거든요. 다시 평가받다 가야 됩니다. 평가 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배당 같이 끼고 가는 경우가 많죠. 배당률이 얼마 이상 돼야 들어가겠다. 이유는 내가 저금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견디면 되겠지. 언젠가 가치 재평가 받겠지 이러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상산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해외 기업이 완전히 대체해버린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잘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날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 또 다시 이야기 시작해보죠.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불경기는 남 몰라. 이제 이런 목록인데요. 불황이 잘 되는 산업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이제 편견을 갖지 말아라.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어떤 업체는 살아남는 업체가 있고 돈을 버는 업체가 있다. 불경기 때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들 자체가 겁을 먹고 다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지금 같은 경우죠. 지금 2018년 10월인데요. 불경기가 돼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빠져나가기 직전입니다. 또는 빠져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좋은 회사, 나쁜 회사 다 집어 던집니다. 항상 그렇듯이 미스터 마켓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시장을 이제 사람처럼 의인화하는 건데요. 경기가 순환할 때마다 좋든 나쁘든 막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산업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죠.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근데 산업 내에도 이제 똑같은 산업인데도 그래서 어떤 기업들, 특별하게 이제 기업들을 이제 좀 세그먼트라고 하죠. 이제 매출 세그먼트, 뭐 손님 세그먼트, 손님 부분이죠. 어떤 사람들이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법에 따라서 무조건 사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이제 현대백화점 사례가 나옵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명품을 많이 팔았고, 명품을 집중적으로 팔았고,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그 사람들이 뒤에 가서 이제 그 당시 계속 돈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후에 그 이익이 반영되어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이제 관심을 끌 수 있는 이제 뭐 가치주나 이런 것이 아니고 경기 순환주였고, 경기 순환주 때가 되면 다시 또 이제 테마로 돌아오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다른 유통업체들은 이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좀 약하게 움직였는데 이쪽은 손님층이 달랐다는 거죠. 일반 유통업체가 아니고 이제 고소득업자들, 고소득층을 집중적으로 고소득층들에게 주로 물건을 파는 곳이었기 때문에 고소득층들의 소득에 따라서 반응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하기보다는 이제 가치투자 같은 경우는 진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고소득층, 이 예에서 보듯이 불경기에도 누군가 돈을 법니다. 오히려 불경기가 더 돈을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불경기에는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저렴합니다. 저희가 이 책 말고도 다른 책들을 계속 리뷰를 하고 있죠. 요 직전에 했던 레이달리오 책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자산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제가 쓴 책에도 이제 유동성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거 빼고 나면 뭐가 있냐 말하는데 뭐 다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둘 다. 여기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올라갈 땐 차별적으로 올라갑니다.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는가. 뭐 비슷하게 올라가긴 하는데 그중에 차별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ETF가 그래도 힘을 쓸 수 있는 이유는 그거죠. 비슷하게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근데 그중에 더 빨리, 더 먼저, 아니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은 불황기에도 이제 돈을 버는 회사들이죠. 불황기에 돈 버는 회사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뭐 나가보면 됩니다. 현대백화점이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럴 거냐? 잘 모릅니다. 그 후에 바뀌었으니까. 불황기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돈 많이 쓰는 곳이 있다면 열심히 봐뒀다가 이제 투자에 적용해라.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아주 뭐 표준적인 이야기고요. 불황기에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갈 때 거기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중요한 말은 이제 얘는 뭐죠? 여기서 뭐 불경인 남몰라 이렇게 써있긴 하지만 사실은 돈이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불황 오기 전에 다 써버리고 돈이 없어서 불황 끝났을 때
도랑이 끝날 때쯤 해서 저런 회사들을 못 사면은 돈 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가치투자자는 현금을 좀 들고 있어야 됩니다. 기업을 선택하는 거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무조건 원칙입니다.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 뒤에 와서 싼 가격이 나왔을 때 이제 그걸 살 수 있다는 가정이 기본으로 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불경기 남몰라 누군가는 돈을 법니다. 언제나 5천만 인구가 살고요. 인구 지구에 60억 명이 사는데 불경기 때도 호경기 때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요. 그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경기에는 주가가 안 나옵니다. 자산 가격이 안 나와요. 땅이든 부동산이든 아니면은 주식이든. 그러나 다시 경기가 돌기 시작하면은 차별화가 또 됩니다. 일부 차별화된 것은 언제? 불경기 때 불경기 때도 잘 팔리던 곳은 더 잘 나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면은 그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봐볼까요? 피자 조각이 작다고? 피자가 작은가? 이건 뭐 이제 유통량, 이제 거래량 문제입니다. 주식 중에 일부는 이제 유통량이 작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사례로 이제 남양유업 사례가 나왔었죠. 뭔가 이제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저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도 계속 저평가 받는 이유들을 얘기하는 거죠. 오해라는 거죠. 가치가 있다면은 그 가치에 맞춰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뭐 오해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잘못 알기 때문에 이 가격을 갖다가 덜 받는다는 거죠. 남양유업 사례도 이제 그 당시에 주식수가 적고 그래서 거래가 안 됐고 이제 이후에 좀 나아지면서 또 기관이 또 매수를 해주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가치가 더 평가를 받았다 그런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제 가치 투자라는 것은 남들이 뭔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가정이 두 가지 가정이 존재를 합니다. 세스 클레멘타인의 책을 이제 뒤에 하자고 하십니다.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할 건데요. 큰 가정이 그거죠. 하나는 이제 시장은 항상 옳게 판단한다. 시장에 맞춰놓은 가격은 그에 대한 이제 모든 이제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옳은 가격이다. 라는 가정이 있고 이걸 믿는다면 이제 ETF 투자를 하면 됩니다. 인덱스 투자라고 하죠. 인덱스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시장만큼 이제 이익을 먹겠다. 같이 손해를 보고 이익을 같이 먹겠다. 이런 것이고 가치 투자는 게 아니죠. 시장은 틀릴 수 있다. 항상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 맞겠지만 이제 틀릴 수 있으므로 나는 그 틀릴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남양유업 사례도 이제 그 당시에 이익도 좋았고 뭐 자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았는데 시장이 잘못 평가를 하고 있었다. 사서 나는 이제 돈을 남겼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중요점이 있죠. 그건 그 시점 얘기고 지금은 애를 안 낳아서 그때만 내가 애를 많이 낳았습니다. 이제 뭐 프리미엄화 뭐하고 계속 좋아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애를 안 낳아서 분기 적자가 납니다. 이 회사가 향후에 존재할 수 있겠냐? 월간 3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36만 명이죠. 2000년 초반만 해도 한 연간 한 60만에서 50만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30만 나오는 거니까 심각해진 거죠. 시장에 이제 저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장이 저평가가 아니고 이제 경영 환경 자체가 변한 거죠. 애를 안 낳았으니까. 가치 있는 회사라는 게 계속 변합니다. 시장 환경에 따라서. 그러므로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남양유업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차하면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직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애를 이런 식으로 안 나오면은 뭐 우리나라가 망하겠죠. 기업도 역시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시점, 그 사례를 배우고 그걸 잘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거기 설명하듯이 어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도 조그만 회사, 유통 주식수가 적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주가 총액이 작거나 그러면요 팔고 나갈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관심을 받아서 정확하게 모두 다 이게 이익을 그 회사의 가치를 평가받으면 좀 더 잘 나오죠. 가격이 아무래도 투자자가 한 명 있는 것보다는 100명, 1000명, 10,000명 있는 게 더 좋습니다. 큰 손이 들어오면 더 좋고요. 근데 시장에서 불합리성이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잘못된 평가로 인해서 가치가 덜 평가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익이 난다. 이익이 나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죠. 지금도 이런 회사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그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있다면은 열심히 해봐야 되겠고 재평가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이제 견딜 수 있는 내공도 필요하겠죠. 여기 사례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불황 사이에서 이제 반등하는 걸 얘기 나옵니다. 서브라임 모의 직후에 좀 IT 버블 올라갔다가 또 깨지고 불황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재평가 받는 이제 그런 구간을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거시로 접근을 하죠. 탑다운으로 접근하는 건데 탑다운하고 가지수를 섞으면은 조금 더 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제 이야기 따로 하면 되겠고 이거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이 진행이 되었습니다.